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 간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13번째 주인공은 고려 말의 탐관오리 여문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려 말은 워낙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간신과 탐관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무수하게 생겨났는데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여문방 역시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문방의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그가 당시 문화시중, 그러니까 수상급 관료였던 염재신이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과 그의 누이가 공민왕의 5번째 비였다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 여문방이 태어난 집안이 꽤 좀 잘나가는 가문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1357년에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면서 신진 사대부에 속하면서 공민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했다고 해서 공민왕이 신임했던 건 아니고 그 아버지였던 염제신이라는 인물이 워낙 청렴결백하고 능력 있는 관리로 소문이 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62년 홍건적 2차 침입이 있을 때 이 홍건적들을 격파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개경을 탈환한 공로까지 인정을 받아서 1363년에는 위위윤 종 3품의 벼슬로 2등 공신으로 책봉을 받았고 1367년에는 밀직지신사, 그러니까 정 3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74년 공민왕 23년이죠. 최영 장군 등과 함께 2만 5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묵호의 난을 평정하려고 출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영은 좀 천천히 정비를 하면서 가자라고 했는데 여문방은 오히려 반대로 빠르게 진격해서 적들을 쳐버리자 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승리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능력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건적도 격파를 하고요. 묵호의 난도 평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문방 이이님의 측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이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다룰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KBS 드라마 정도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여문방의 어떤 기록들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이야기는 1367년에 공민왕이 성균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여문방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노국공주의 영전을 짓는 일로 이미 국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고 해요. 자, 그러자 여문방은 이때 문신들에게 품계에 따라서 배를 내도록 해서 공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호응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가난한 성비였던 정칠품의 윤상발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옷들을 팔아서 배 50단을 마련해서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여문방은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다른 문신들을 갈구기 시작했어요. 윤상발은 녹방을 받아도 끼니를 입기 힘든 처지인데도 옷을 팔아서 배 50단을 마련해냈다. 그대들이 윤상발보다 적게 낼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대신들을 관료 다른 문신들을 갈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자 열흘 만에 1만 단의 배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으로 공사 비용을 마련한 여문방은 무사히 성균관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문방은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지식도 풍부했고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고 묵후의 난을 부수는 등 군사적인 능력도 출중했으면서 또 이런 어떤 문제, 난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지혜까지 갖추고 있는 어떤 팔방미인의 신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이 암살당하고 고려의 국정은 우왕을 즉위시키는 데에 큰 힘을 썼던 이 이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이님은 공민왕의 친명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미 북쪽으로 밀려난 원과 가까이 지내자는 친원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나라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되게 되었어요. 자, 이 영흥방 같은 경우는 신진 사대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도전, 정몽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친원이 아닌 칙명파, 그러니까 칙명을 지지하는 쪽에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 사람이 이희님 KBS 드라마 정도전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정도전이 귀향을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왜? 이희님 눈밖에 났거든요. 그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게 이희님인데, 자, 그러니까 여문방 역시 이희님이 이제 정도전을 귀양 보냈다는 사실로 비판을 하다 본인도 유배를 당하는 시대가 돼요. 최고 권력가의 가문에서 자라났던 여문방에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나도 어느 날 이렇게 유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자각이 좀 생겼었던 것 같기는 해요. 당시 여주에 침류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지내던 여문방은 유배지에서 이런 시를 한 수 남겨요. 금상거사의 침류정에는 버드나무 우거져 더운 기운 맑히네 귀를 씻고 티끌 세상 일 듣지 않나니 다만 잔잔히 흐르는 작은 시내 소리 있다. 자, 그러니까 금상거사는 자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정자에서 귀를 씻고 바깥 세상의 일을 듣지 않는다.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하겠다 라는 의미인데, 이 뒷부분이 좀 재밌어요. 다만 잔잔히 흐르는 작은 시내 소리 있다. 자, 세상 일을 듣지 않는데 어떤 시내 소리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과 연을 끊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저는 드러내는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랬던 여문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계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배를 다녀온 여문방은 자신의 어떤 자리 보존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인물로 변화한 겁니다. 이때 이인임의 측근으로 여겨지던 임견미는 대대로 명문가인 여문방에게 혼인을 맺자고 요청을 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문방은 집안이 굉장히 명문가였잖아요. 그래서 여문방은 여기에 응하게 돼요. 그 뒤로 여문방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정부패에 앞장서면서 이인임의 측근이 되어서 활동을 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임견미 이인반의 측근이고요. 이인임의 측근이고요. KBS 드라마 정도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안팎의 요직은 이들과 사적인 관계가 아닌 자가 없었다.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면서 관작을 팔고 남의 토지를 탈점하여 상과 들을 이을 정도였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뺏은 토지가 상과 들을 연결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남의 노비들을 빼앗아 수천 수백의 무리를 이루었다. 왕릉, 궁고, 주현, 진, 역에 소속된 토지까지도 모조리 점거하여 탈점하지 않음이 없었다. 굉장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나 보죠. 이 왕릉이나 궁고, 주현, 진, 역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소유예요? 국가 소유잖아요. 그것까지도 자신들의 어떤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고려사 열전의 기록이고요. 여문방은 임견미와 함께 많은 문신들을 몰아냈고 자신들의 일파를 조정의 요직에 앉혔고 매간 매직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했고요.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멋대로 빼앗았고 주와 현의 토지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토지까지 사유화하였습니다. 더구나 연희와 향락에 빠져있던 우왕을 더욱 부추겨서 음행을 일삼도록 만들면서 국정은 더욱 문란해져 갔고요. 자신의 뜻대로 조정을 움직여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이님이 뒤에 있었고 어떤 행동제 대장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여문방과 임견미였다는 거죠. 주인을 닮은 것인지 그 집안의 노비들도 주인을 따라서 횡포를 자행했는데 지역의 관리와 향리들을 여문방 집안의 노비들이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해도 그 집안의 노비가 감히 나라에서 임명한 관리와 향리들을 데려다가 두드려 패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끝을 모르던 여문방의 횡포는 1387년 마침내 끝을 맺게 됩니다. 자신의 신복이자 노비였던 이광이란 인물을 시켜서 전 밀직부사 조반의 토지를 강탈하도록 시켰는데 이 조반이란 사람 역시 정삼품에 해당하는 밀직부사라는 자리를 거친 고위 관료였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수하 수십 명과 함께 이광의 집으로 가서 이광을 죽여버리고 그 집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광은 여문방의 노비이지만 따로 집까지 마련해서 살 정도로 어떤 신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광을 죽이고 집에 불까지 질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문방은 불같이 화를 내며 수백 명의 기병을 보내서 조반과 그 가족들을 잡아오게 했으며 조반에게는 모반죄까지 덮어 씌워서 그를 고문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영모죄를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조반은 67명의 탐욕스러운 재상들이 노비를 사방으로 풀어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백성을 해치거나 학대하니 이들은 큰 도적이다. 지금 이광이라는 자를 참한 것은 오직 국가를 도와 백성의 도적을 제거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어찌 모반이라고 하는가? 라고 오히려 여문방 등을 꾸짖어 버립니다. 자, 우왕 KBS 드라마 정도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자, 결국 이 일이 우왕의 귀까지 들어갔고요. 이미 어느 정도 이이님과 임견미 그리고 여문방 이 일당들에게 좀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우왕은 조반과 그의 가족들을 풀어줘 버려요. 왕명으로 그냥 풀어준 거죠. 그리고 최영과 이성계 당시의 어떤 최고의 무장 세력들이죠. 등과 논의한 끝에 여문방을 잡아 가두기로 하였으며 군대를 풀어 임견미 등 50여 명을 잡아 죽이도록 했고요. 이이님을 경산부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물론 여문방 역시 죽인 뒤에 가산을 몰수해서 국고로 삼았고 그의 처와 딸들을 종으로 삼으며 간신 여문방의 삶은 그렇게 끝맺음을 짓게 됩니다. 고려 말기에 최고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능력을 뽐내던 여문방은 이 잠깐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모를 해서 누구보다 탐욕스러운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잠깐의 유배 생활이 그의 인생관 자체를 변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걸 감추고 살고 있다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희대의 간신에게 어울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 죽고 나서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처와 딸들이 종이 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또 이님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구독자 전용으로 올려드리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나 플로우에는 오픈하지 않았던 콘텐츠들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조금 한두 개 정도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래 한 번은 범죄자, 한 번은 간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구독자 전용 콘텐츠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께 어떤 흥미와 호기심에 만족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